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시정뉴스입니다. 환경부가 새만금 신공항의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조건부 동의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상반기 안에 기본 계획을 고시하는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군산의 마지막 갯벌에 지어지는 새만금 신공항. 환경부가 이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 영향평가에 조건부 동의를 했습니다. 환경부는 공항 건설로 갯벌과 조류 등 자연 훼손이 우려된다며 두 차례의 보완 절차를 거쳐 내린 결정입니다. 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국토부가 본안 협의를 요청한 지 반년 만입니다. 환경부가 내준 조건부 동의는 실시 설계 단계에서 진행되는 환경 영향평가에서 공항 건설로 인한 갯벌 훼손과 조류 충돌 대책을 보완하라는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신공항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부의 요구는 이행하고 보완하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올 상반기 안에 기본 계획이 고시되면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이됐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 계획 고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총사업비 협의나 이런 관계기관 협의 이런 걸 거쳐서 기본 계획 고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사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오는 2028년 국제공항을 완공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갯벌 훼손이 현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과 맞지 않고 기후 생태계 붕괴가 심각한데도 환경부는 개발에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사업 개발을 엄중히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할 환경부가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조건부 동의를 통보한 것은 정치적 논리에 굴복한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부동의 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조건부 동의를 통보한 것은 정부 여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규모 국토 파괴, 생태계 훼손이라는 국가 폭력에 대해 환경부가 또다시 용인해 준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를 얻은 새만금 신공항. 지금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4년 착공해 2028년 개항할 예정입니다. 도내 섬지역 수산직불금이 인상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어업 생산성과 정주 여건이 불리한 섬지역을 고려해 수산직불금을 5만 원 인상해 8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섬지역 수산직불금은 군산과 고창, 부안 지역의 16개 섬이 해당되며 지급 대상은 8,300여 어가입니다. 문화유산 조사에서 빠진 군산의 철도와 교량에 대한 보존 방안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안에 철도와 교량을 포함한 문화유산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사업 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조만간 사전 행정 절차 이행과 용역 발주, 계약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4월부터 연말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적어도 내년도 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조촌동 디오션시티에 건립하는 금강도서관이 준공을 마치고 6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금강도서관은 지난 2019년 9월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착공한 지 2년 만에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사업비 101억 원이 투입돼 부지 1,500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금강도서관은 보존 서고와 로비, 유아동 자료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군산의 도서관 가운데 처음으로 디자인 가구를 제작해 조성하게 됩니다. 103년 전 군산에서는 호남 지역 최초의 만세운동인 3.5 만세운동이 펼쳐졌습니다. 국가보훈처와 독립기념관은 3.5 만세운동이 호남 지역 만세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했음을 밝히고 만세운동의 주역들을 3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습니다. 103년 전인 1919년 3월 5일 호남 지역 최초로 군산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국가보훈처와 독립기념관, 광복회는 호남 최초 만세운동인 군산 3.5 만세운동의 주역 이두열과 고석주, 김순환, 윌리엄 린튼 선생을 3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습니다. 보훈처는 4명의 독립운동가가 호남 곳곳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것은 군산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지역에서 이렇게 호남 최초의 만세운동을 만들 수 있는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이 선생님들에 의해서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산 제1고등학교의 전신인 군산 영명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던 이듀열 선생과 고석주 선생. 3.1운동 소식을 들은 두 선생은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태극기를 만들며 만세운동을 준비했습니다. 1912년 22살의 나이로 선교사로 한국에 온 윌리엄 린튼 선생. 영명학교 교장을 재임하며 교사들과 학생들의 만세운동 준비를 묵인하고 남몰래 지원했습니다. 이후 미국으로 돌아가 만세운동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순환 선생은 학생들의 만세운동을 방해하는 친일 교육기관을 제거하겠다는 생각으로 친일 교육의 상징 군산 공립보통학교를 불태웠습니다. 김순남 선생의 활약으로 만세운동에 참여한 학생 수가 급증했다고 전해집니다. 4명의 3.5 만세 운동 주역들을 통해 3월부터 5월까지 군산 시내에서만 28차례의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른 지역보다 일본인들이 더 많이 살고 있던 군산에서 20차례가 넘는 만세운동이 벌어지자 이를 기폭제 삼아 전주와 익산 등 호남 곳곳으로 만세운동이 퍼져나갈 수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군산 3.5 만세운동을 이뤄낸 4명의 주역들. 3월에 독립운동가로 선정돼 독립을 위한 이들의 값진 희생이 인정받았습니다. 군산 시티투어버스가 5일부터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고군산 시간여행 코스와 광역 코스 등 4개 노선이 운영되며 탑승 요금은 성인 5,000원, 학생과 노인, 장애인, 군인은 2,500원입니다. 군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과 지속적 환기, 탑승 전후 소독 등과 함께 뛰어앉기 시행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군산 지역 감염 취약계층에게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가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어린이집 영유아와 교사,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등 감염 취약계층 3만 8천여 명에게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지급합니다. 임신부와 기초생활수급자, 차성위 계층, 중증 장애인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배포될 예정입니다. 군산 지역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 항원 검사 키트는 이달 말까지 지급됩니다. 군산 지역 공중화장실에 안심 거울이 설치됩니다. 군산시는 140개 공중화장실 중 월명공원과 청암산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체감 안전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화장실에 안심 거울을 이달 말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심 거울은 화장실에 들어갈 때 위험 요인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범죄자에게는 자신의 얼굴이 노출돼 범죄 심리를 위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군산에서 아주 특별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 가족들을 위해 한글을 배우지 못한 어르신들이 뒤늦게 초등학교 졸업장을 품에 안았는데요. 코로나19로 2년 전 열지 못한 졸업식까지 한꺼번에 열려 감동이 더 컸습니다. 군산 예술의 전당 소극장에서 열린 특별한 졸업식. 사각모의 학산복을 입은 할머니 53명이 졸업식의 주인공들입니다. 한글이라도 깨치고 싶어 입학한 학교에서 졸업장을 받으며 평생의 한을 풀었습니다. 너무 감회가 새롭고요. 배움이 못 배웠다는 게 한이 되었는데 이렇게 졸업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공부 하나하나 어려운 자를 배웠다는 게 너무 좋고요. 어디 가서든지 자신감이 생기고 좋습니다. 학교를 다니던 도중 남편을 잃은 할머니는 졸업식 내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아이들 키울 때 그 못 가르쳐준 거 그거 제일 한이 됐어요. 제 이름자도 좀 쓸 수 있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저씨 돌아가시면서 제일 많이 가르쳐줬는데. 할머니들에게 6년 동안의 학교 생활은 특별하고 의미가 깊습니다. 먹고 살기 바빴던 시절 한글 깨치는 것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다가 늦깎이 배움은 삶의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연필로 꾹꾹 눌러 쓴 글에는 어느새 한 편의 멋진 시가 새겨졌습니다. 53명의 어르신 가운데 13명은 중학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운영하는 늘푸른 학교는 정규과정을 놓친 어르신들이 검정고시 없이 초등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배움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졸업생 24명을 배출했지만 코로나19로 졸업식을 못하고 이듬해에는 아예 학교를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29명이 졸업해 올해 한꺼번에 졸업식을 열게 된 것입니다. 늘 푸른 학교는 지난 2008년 문해교육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1,800여 명이 배움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항상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좀 더 즐겁고 그리고 인생의 값어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 군산 만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평생 배움에 한이 된 할머니들, 남들보다 더 어렵게 얻은 졸업장을 품에 안은 어르신들을 응원합니다. 도내에서 두 번째로 가족 아너소사이어티가 탄생했습니다.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김재윤 동우팜투테이블 본부장이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앞서 김 본부장의 부모는 지난 2012년부터 가입한 상태입니다. 아너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의 고액 기부자 모임입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이 올해 전시회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박물관은 장미갤러리에서 기획전 9건과 고 하반영 화백 특별전 2건, 총 11건의 전시를 추진합니다. 오는 6일까지 박소연 작가의 개인전이 진행되며 박물관을 찾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박물관 홈페이지에 온라인 전시를 병행합니다. 군산시가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를 지원합니다. 시는 상조회사와 공영장례서비스 업무 협약을 맺고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숨질 경우 군산시장이 명예상주를 맡아 장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는 별도의 장례 절차 없이 영안실에 안치됐다가 화장됐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흥남동 지역협의체가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한 하늘빛 교회를 착한 교회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나운삼동 지역협의체가 매주 홀몸 가구 120명에게 건강음료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배달 사업 진행을 위해 한국 야쿠르트 월명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